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my show, The Interview. I'm your host, Susan Lee MacDonald. Imagine being able to travel the entire world, and it's your job. Especially if you love to experience new cultures, foods, and people from everywhere, this is the perfect job for you. Well, we're going to meet a lady who has done just that. She has taken the last 10 years of her life to travel all around the world and let people here in Korea know what it's like to be on all four corners of the planet. Let's get to meet the walking traveler, Kim Nam-hee. There is someone who stepped outside her own world to explore beyond the safe boundaries. She says traveling isn't simply going to different places. It requires you to abandon the fortress you have built around yourself. Kim Nam-hee seeks journeys that may be physically challenging, but bring healing and comfort to her mind and soul. She is a traveler on foot who pursues happiness with every step she takes. Stay tuned to find out more about Kim Nam-he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인터뷰 프로그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 작가님이 지금 제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여행가이시죠? 네. 사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여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많이 추워져서 여행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걷는 거 그중에서도 여행 중에서도 걷는 여행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사실 추워지긴 했지만 추울 때 걷기는 더 오히려 더울 때 걷는 것보다 편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작가님이 이렇게 어떤 그 저널 같은 거 다이어리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해요. 아, 저 여행 갈 때 항상 제 가방에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수첩하고 볼펜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지만 약간 아날로그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어서 항상 종이에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작년 1년 동안 제가 남미 여행하면서 썼던 여행 일기예요. 그 수첩들. 그렇군요. 네. 제가 하나 좀 봐도 괜찮을까요? 네, 보셔도. 다 한글로 여기? 이렇게 쓰셨네요. 네. 그럼 이거를 이제 1년 동안 네. 글씨도 굉장히 아주 잘 쓰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1년 동안 네. 남미 여행을 하면서 어디 다니셨어요? 전 이제 칠레로 시작해서 칠레에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그 다음에 볼리비아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갔다가 쿠바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그 과정으로 했거든요. 그럼 그 1년 내내 남미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1년 내내 남미에 있었죠. 네. 그러셨구나. 왔다 갔다 하기엔 너무 멀고 비행기 값도 비싸고 그래서. 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수첩에다가 이렇게 일기를 쓰시는 건지 네네. 아니면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만 쓰시는 건지 어떻게 이 글을 쓰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제 기억력이 진짜 나빠서 그때그때 인상적인 만남이나 어떤 에피소드나 뭐 재밌는 일이 있었으면 그런 것도 그때그때 적어 놓고요. 아니면은 혼자서 무언가 뭐 버스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때워야 할 때라든지 언제든지 항상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꺼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즈를 써요. 네, 주머니에 볼펜과 이 수첩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넣고 다니다가 뭐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실 때 그때그때 느낌을 쓰기도 하고 뭐 심지어 엽서를 쓸 때도 여기다가 썼다가 나중에 이제 엽서에 옮겨서 한국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게는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분신과 같은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잃어버리면 네. 돌려주시면 100불을 드린다고 제가 써놨거든요. 근데 너무 작다고 주변에서 네. 그러는데 사실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네, 그런 노트예요. 네. 정말. 근데 이렇게 노트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시고 그 여행하는 것은 왜 또 도보 여행가로 이렇게 네.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 일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자, 여행가 아니, 그냥 여행하는 사람 네. 어떤 차이인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할 때 그냥 여행하고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밥을 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보 여행가라고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서는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단 도보 여행을 좋아하게 된 건 전 운전면허도 없고 차도 없기 때문에 네. 오. 걸어 다니는 게 굉장히 습관이 된 사람 중에 하나이고 예. 그리고 사실 여행이 제가 생각했을 때 여행은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이 장소를 떠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우리 안의 생각의 성을 벗어나서 만나는 게 여행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만남을 가장 다양하고 밀도 있고 가장 깊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도보 여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왜냐하면 걷다 보면 자기 속도대로 걸을 수 있고 멈출 수 있잖아요. 아무 그쵸. 때나. 예. 네. 그래서 길가에 나무 그루터기에 주저앉아서 풀꽃 한 송이에게 말을 걸 수도 있고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목이 마르다고 물 한 잔을 달라고 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걷는다는 건 단순한 풍경을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풍경의 일부가 되어서 새롭게 우리가 여행하는 주변을 창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걷는 여행을 제일 좋아하고 네. 여행이 주는 선물이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만남의 기회를 도보 여행만큼 정말 전방위적으로 넓게 열어주는 여행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걸어 다니게 되면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경도 이렇게 느끼지만 그 언제든지 자유롭게 내가 멈출 수도 있고 네. 갈 수도 있는 게 네. 참 그거 좋은 되게 것 같아요. 큰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달리는 차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은 그야말로 스쳐 지나가고 다 부서지고 파편화되는 그런 풍경에 불과한데 우리가 걸을 때는 그 풍경의 일부가 되어서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말 걸 수 있고 주저앉아서 쉴 수도 있고 속도도 다 조절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가장 많은 만남이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여행가로서 지금 몇 년째 제가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쓰고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네. 출발한 게 2003년 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0년이 10년 되었어요. 동안. 네. 와. 한국인 시각으로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렇게 여자 혼자서 남자 혼자서 여행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 문화에서는 그게 가장 좀 어렵고 좀 드문 그런 네. 케이스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저는 사실 단순해요. 제가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났던 건 제 자신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였어요. 그 전에 살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뭐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고 잘 살아가는 걸로 보였을지 몰라도 저 스스로는 제가 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었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삶이 즐겁지 않았고 그런데 저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에 뭐 다른 길이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타협을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좀 신나게 살아보면 안 될까 하는 갈망이 막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회사에 사표를 내고 세계 일주를 떠났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사실 어떤 삶의 다양성이 그렇게 많이 아직까지는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 사회여서 네. 인생에 있어서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고 이 정해진 길을 가라는 어떤 사회의 요구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바깥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진짜 인생의 길이 이거밖에 없을까?
딴 사람들은 어떤 일로 삶을 견디고 웃고 행복해하고 네. 싸우고 화해도 하면서 살아가는 걸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봄으로써 제가 어떤 사람이고 뭘 제일 잘하고 네. 뭐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지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해지고 싶어서 네. 떠났던 거예요. 그렇군요. 한국에 살면서 어떤 터키 대사관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일을 하시면서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뭐 터키에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신 거였었나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그냥 여기 일을 현지에서만 통해서 일을 했었었나요? 터키를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대사관에 근무할 때는 그 당시에 아직도 한국에서는 여름 휴가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정말 3박 4일 여름 휴가가 거의 전부인 시절에 저는 한 달 여름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해마다 한 달 어디를 갈 것인가 한 나라를 정해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은 내년에 어디 갈까를 정하고 네. 그 내년 여행을 준비하면서 1년을 버티고 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6년을. 네.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제가 여행지에서의 제가 너무 밝고 환하고 예쁘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보다 훨씬 행복해하고 즐겁더라고요. 무엇보다 가면을 하나도 쓰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저를 새롭게 보게 되고 네. 몰랐던 제 안에 예쁜 모습도 좀 이렇게 보이고 네. 그래서 아 이거 할 때 난 제일 행복하고 신나는데 이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유일한 일인데 이거 하면서 살아보면 안 될까 하는 어떤 갈망이 계속 생겨났고요. 저희가 그 준비해 놓은 그 작가님의 사진들을 좀 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지 좀 얘기를 네. 해주세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저기는 레바논의 발백이라는 그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그 신전이거든요. 네. 레바논에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죠? 저는 사실 제가 여행을 한다는 게 아까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문화, 다른 역사, 다른 문명과의 만남인 건데 정말 좋은 여행이라 함은 그 다른 문화와의 만남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교과서에서 가르쳐주고 신문과 TV에 나오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문화와 역사뿐이 아니라 그 뒷면에 보이지 않는 모습을 찾아서 보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 또한 여행의 어떤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중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레바논이나 터키나 이란 같은 나라도 물론이고 그런 나라들을 쭉 여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와 사회에서 배우는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강자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배우는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역사의 뒷면에는 분명히 그 패한 사람들이 있고 그 패한 사람들, 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들려오지 않고 그들의 모습 역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행을 한다는 것 역시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찾아 나서고 보이지 않는 얼굴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 여행할 때 이스라엘도 제가 여행했지만 중동의 많은 나라들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 같은 곳들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다른 친구들의 생각과 의견도 들을 수 있었고 그럼 이제 그 현지에서 사람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그 문화와 삶을 이제 정말 가깝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었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약간 제가 여행하기에 좀 유리한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좀 없어 보이나 봐요.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좀 생기는. 그래서 제가 만약 너무 예쁜 얼굴이었다면 굉장히 어떤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었고 오히려. 그런데 저는 그리고 너무 불쾌하게 또 생긴 얼굴이었다면 그 또한 여행하는데 힘들었을 텐데 전 적당히 없어 보이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싶어하고 네, 그래서 저는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은 좀 친해져서 이야기 나누고 하면은 니네 집에 가봐도 돼? 막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밥 한 네. 끼를 나눠주고 네.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까 중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저희가 사실 여행을 직접 해보기 전에는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 모르는 문화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를 막상 여행을 하다 보면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손님은 알라가 보낸 선물이다. 즉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이다라고 믿고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외국인 손님을 환대하고 대접해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그런 따뜻한 경험들을 중동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역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좁은 저의 틀과 성 바깥으로 벗어나서 전혀 다른 문화와 세계를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고요. 물론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작가님이 이제 그 신이 보낸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네. 여행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슬람 국가를 여행하는 또 즐거움 중에 하나가 여자가 혼자서 여행하기에 불편하고 힘들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슬람 국가를 여자가 혼자 여행하다 보면 남자 여행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에 굉장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가정집의 어떤 부엌이라든지 그래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서 여자들의 맨 얼굴을 보면서 그녀들과 밥 한 끼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온갖 살아가는 여자로서의 또 비슷한 국적을 초월한 어떤 삶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가 되기도 되게 쉽고 근데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의 공간에 못 들어오죠. 남자 여행자들은.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여자여서 불편한 점 못지않게 여자여서 이렇게 우대받고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면도 있구나 하는 시간이었고요. 참 재밌네요. 그 여행을 또 한 군데 정말 그 산이 많은 산맥이 많은데 가신 것 같은데 저기는 어디죠? 저기 네팔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구에 8,000m 넘는 봉우리가 14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8개인가 수많은 봉우리를 가진 네팔의 히말라야인데 산도 굉장히 좋아하고 해서 5개월 여행을 하고 네팔이 외국인에게 비자를 5개월까지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옆 나라 인도로 넘어가서 새해가 바뀐 후에 다시 네팔에 들어가서 한 달 더 여행을 하면서 그러셨구나. 트레킹을 하면서 정말 대자연의 정기를 마음껏 쐬었던 시간이었어요.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네팔 트레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아나푸르나 트레킹을 했었는데 그 한 3주 동안에 그 너무나 즐겁고 힘든 트레킹을 했었지만 정말 추억에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근데 트레킹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런 여행가로서의 보는 또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네팔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굉장히 트레킹하면서 여기는 정말 네팔만큼은 평생에 죽기 전에 꼭 와야 할 곳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정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자연환경이 정말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름답고요. 그 8,000m의 봉우리들이 눈앞에서 매일 펼쳐지면서 그걸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트레일 자체가 많지가 않고 두 번째는 물가도 아직까지 네팔이 좀 네팔인들에게는 슬프지만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물가의 부담이 적은 나라예요. 그래서 비교적 적은 돈을 가지고 또 트레킹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정말로 다양한 문화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미의 파타고니아 같은 곳을 여행했을 때는 파타고니아 자체가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인간은 계획하고 신은 웃는다. 그래서 정말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땅으로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정말 막막하도록 광활한 어떤 대자연의 힘을 그 남미의 파타고니아에서는 느낄 수 있어서 또 다른 장점이 있었지만 남미 원주민들의 토착 전통 문화를 보기가 그렇게 많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네팔만 해도 그 안나푸르나 라운딩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마을을 하나 돌 때마다 그 부족이 달라지고 그래서 문화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도 조금씩 달라지고 하면서 여기 네팔은 아직까지 고유의 전통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이 모든 그 삼박자를 골고루 갖춘 트레일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을 6개월을 네팔에서 보냈었어요. 이제 또 어떤 사진을 우리가 보고 있죠? 아, 저기 파키스탄인데요. 혹시 세계 3대 장수촌 마을 중에 파키스탄 북부에 훈자라는 마을이 있어요. 예. 근데 이 훈자라는 마을이 여행자들이, 특히 배낭 메고 여행하는 배낭 여행자들이 세계 3대 블랙홀 중에 하나로 꼽는 곳이에요. 자유의지로 이곳을 찾아오지만 나갈 때는 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뜻인데, 왜냐하면은 너무 좋아서 못 나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가서 한 일주일만 있어야지 하고서는 가서 45일을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훈자에서 45일 동안 뭘 하냐 하면은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훈자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렇게 계곡이에요. 네. 해발 고도가 2,500m에서 3,000m 정도 되는 마을인데 그 주변으로 6,000m급 설산이 쫙 둘러싸고 있고 빙하 녹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깊은 산골인데 예. 거기에 이 마을 사람들이 살구나무와 그 체리 나무랑 그다음에 복숭아 나무 같은 과실수들을 심고 키운 거예요. 오. 계단식 밭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높은 지도에서도 그렇게 네, 가능해요? 그래서 봄이 오면은 이 계곡 전체가 수천 수만 그루의 살구나무의 꽃으로 뒤덮여서 인간계가 와. 아닌 청계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도착하면 한국인 여행자들은 뭐냐면, 여길 좋아해서 몇 년째 이 훈자를 찾아온 어떤 한국인이 한국 책을 100권 넘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숙소에 가서 한국 책을 하나 쫙 골라요. 네. 오늘의 책 해서 한 권 딱 고른 다음에 돗자리를 말아 들고 꽃핀 살구나무 아래로 가요. 그래갖고 살구나무 아래 돗자리를 깔고 들어 누워서 책을 좀 보다가 자다가 또 음악을 듣다가, 그럼 이렇게 깨면은 동네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말린 살구씨도 쓱 놓아주시고, 그다음에 동네 애들이 와서 막 놀자고 해요. 그럼 애들이랑 굴렁쇠도 굴리고 막 놀아요. 그럼 또 좀 이따 다른 애들이 와갖고 자기 집에 가자고 막 팔을 끌어요. 네. 그럼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래서 네. 그렇게 들어갔던 그 집에, 저 사진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집에서 이렇게 밥 얻어 먹으면서 찍은 사진인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45일을 보냈었거든요. 훈자에서. 그래서 정말 훈자에서 보낸 봄만큼은 무릉도원에서 보낸 봄처럼 네. 정말 이게 꿈이었나 현실이었나 할 정도로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그 봄날의 풍경으로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네. 저기 훈자에서 또 재밌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저렇게 저 훈자 마을에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중국 국경에 굉장히 가까운 파수라는 마을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도로도 있고 뭐 여관도 있고 숙소도 있어서 누구나 다 가는 곳인데, 파수에서 우연히 심샬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마을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가이드북에 나오지 않는 오지이고 도로가 뚫린 지 몇 년도 안 되고 거기는 전기도 수도도 없는 마을이고, 그 마을에 들어가려면 마을 사람이 차를 갖고 나왔을 때 그 차를 얻어 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 마을 사람을 그 파수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일 심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달라고 했죠. 그리고 태워달라고, 근데 이 마을이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마을이고 거긴 이미 해발 고도가 3,500m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살기에는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인데, 네. 그러면 여행자를 위한 숙소도 없고 식당도 없는데 네. 그래서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태워준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이름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알리였어요. 그래서 알리, 나는 니네 마을에 너무 가보고 싶어서 네 차를 얻어 탔는데 나 오늘 밤 잘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또 불쌍해 보이는 제 얼굴 있잖아요.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어디 가서 자지? 막 그랬더니 그 제 얼굴의 마법에, 불쌍해 보이는 얼굴의 마법에 걸려서, 그걸 왜 걱정하냐고, 우리 집에 와서 자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사흘을 잤어요. 사흘을 잤는데 여기가 3,500m 넘는 마을이라서 네.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키우는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그게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여서 그 가시나무를 키워서 장작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떼서 그걸로 밥을 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트레킹을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이
막 물집이 터졌다가 곪고 막 엉망인 상태였었어요. 예. 그래서 고름이 막 흐르고 되게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걸 이 집 할머니가 알리의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우연히. 그러더니 그 귀한 가시나무 장작을 가지고 오셔서 그 불을 떼고 거기다가 물을 이제 끓이면서 소금을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님이 뭘 하시나 이렇게 지켜봤는데 할머니가 그 물이 뜨거워지니까 그걸 제 발 앞에 딱 갖다 놓으시더니 그 할머니는 영어를 못 하셔서 말이 하나도 안 통했는데 네. 무조건 제 발을 그 대야에 담그시더니 할머님이 그 손가락으로 제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면서 소독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 안에 도대체 얼마나 큰 어떤 얼마나 크고 깊은 강물이 흐르길래 자기가 배를 갈라서 낳은 딸이 아니어도 이런 마음을 베풀어 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중에 혼자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 할머니의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서 혼자 마을의 여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일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혼자 마을에는 공부하고 싶어도 아직 가난하고 또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하지 못하는 우리의 옛날 모습 같은 그런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만들지 않을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대학생 친구에서부터 제 지인 중에 이문세라는 또 유명한 가수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큰 돈을 대학생 친구는 10,000원 용돈을 아껴서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내줘서 그 돈으로 혼자 마을의 아이들이 180명의 아이들이 등록금을 안 내고 공부할 수 있는 돈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네. 앞으로 내가 여행을 하면서 여행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는 여행하는 나라의 아이들과 여자들을 위해서 써야겠다는 어떤 결심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험을 저에게 선물해줬던 어머님이셨어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마을이었고요. 정말 혼자와 그러실 것 심샬은. 같아요. 네, 심샬 그 이름만 들어봐도 한번 가보고 싶은. 어쩐지 이렇게 막 그 따뜻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드는 이름이에요. 심샬. 네, 거기 한번 또 가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당연히 가보고 싶고요. 네, 혼자는 제가 꼭 한번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가을 풍경을 즐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봄에는 살구나무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 분홍빛으로 온 마을을 뒤덮는데 가을이 오면 이 마을에 굉장히 많은 미루나무가 완전히 노란 빛으로 또 마을을 완전히 물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풍경도 보고 심샬에 가서 그 어머님도 다시 만나 뵙고 싶고 빨리 방학하면은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제가 꿈꾸는 여행은 예전부터 생각을 했지만 남미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미 방학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마 호주로 갈 것 같아요. 한 학기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원동력? 자유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제가 그날 기분 따라서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편이라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탈 같은 기회도 되고 또 새로운 경험하면서 극한 상황에 도전을 해보는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남미 가서. People say beauty can be seen in a young dreamer, and happiness can be found by those who dream of traveling. Traveling is truly magical. It makes you humble, become more understanding of others, and discover paths that you were once blind to. Kim Nam-hee decided to share her travel experiences with these young dreamers who are dying to see the world so that they too can muster up the courage to turn their dreams into reality.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여행은 어떤 여행이에요? 여행을 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인 것이나 다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에 도움이 되는 게 갔다 와서 스스로 여행 잘 갔다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정리해내는 여행은 정말
여행과 관련된 분을 이제 초청을 해서 학생들한테 특강을 듣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도보 여행가로 책도 많이 쓰시고 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남겼죠. 한양대에 혹시 강의를 해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피라냐 낚시를 해서 11마리의 피라냐를 낚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숙소에 외국 애들이 막 다 찾아왔어요, 저를. 우리 내일 낚시 가는데 네가 11마리 낚았다던데 비결이 뭐야? 그래서 제가 팔짱을 딱 끼고 걔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얘기했어요. 낚싯대를 들이울 땐 말이야, 물고기를 낚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월을 낚는다는 마음으로 낚는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고민 있으세요? 네. 제 친구가 남미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한번 죽을 뻔한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자의 몸으로 가면 더 힘드셨을 텐데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았죠. 제가 남미에서 겪은 일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I'm sure the story of her decade-long journey on foot inspired these young dreamers and fueled the fiery passion in their hearts. 요즘에 관광을 공부하면서 공정 여행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 작가님께서도 좋은 여행 중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공정 여행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번 방학 때 기회가 된다면 꼭 여행사 패키지 상품이 아닌 공정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여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 자신과의 만남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같은 경우는 별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강의 듣기 전에는 그냥 정말 즐거운 여행을 바랬었는데 이제 좀 넓은 시야로 보면서 여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요. 네. 아주 특별한 분과 여행한 것을 담겨놓은 그런 멋진 책이 나왔는데 어떤 분이시고 어떤 책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스지 시니치라는 일본인 인류학자 선생님이세요. 문화인류학자인데 사실은 환경운동가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고, 근데 제가 이분을 우연히 2008년에 피스 앤 그린보트라고 해서 한국과 일본의 NGO 단체가 함께 띄운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평화와 환경을 생각하는 배였거든요. 그래서 그 배에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아, 이분이 내 인생의 선생님, 스승이 되겠구나 하는 예감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부탄에 간다고 하셨을 때 네. 저도 같이 가요 선생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서 부탄을 여행을 했고, 부탄을 여행하면서 부탄에서도 너무나 많은 걸 배우고 선생님에게도 너무 많은 걸 배워서 선생님에게 제가 제안을 했죠. 함께 우리 일본과 한국을 여행하면서 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네. 그 시스템 바깥으로 떨어져 나와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아웃사이더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자 선생님께 제안을 해서 저희가 함께 1년간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부탄, 일본, 한국을 여행 다니면서 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네. 그 노멀한 사람이 아닌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고 한 그 과정을 책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속도, 행복의 방향이라는 우리 삶의 속도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책, 그런 책을 썼어요.
주로 혼자 여행을 많이 하시는데 네. 다른 사람하고 여행할 때 뭐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어떤 거를 더 좋아하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혼자서 여행하는 게 좋다, 아니면 누구랑 여행하는 게 좋다? 저는 사실 이렇게 여행에 대한 강연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혼자 하는 여행을 이야기해요. 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관계의 그물망이 엄청나게 촘촘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건 사실 이 관계가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어주고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 관계 때문에 끝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기 자신을 잃고 살기가 굉장히 쉬운 사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꿈이 아닌 부모님의 꿈, 나의 삶이 아닌 가족을 위한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인데, 그래서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그로 인한 어떤 아픔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의 촘촘한 그물망 속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여행만큼은 어쩌다 한 번만이라도 혼자서 떠나서 자기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함으로써 우리가 돌아와서 이 꾸려가야 할 이 관계를 더 잘 꾸려갈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에너지와 여유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만큼은 어쩌다 한 번이라도 꼭 혼자 떠나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늘 혼자 하는 여행을 했는데 이 선생님과 처음으로 둘이 하는 여행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심하고 겁 많고 까탈스러우니 괜한 수식어가 아니라 정말 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통 그냥 평범한 다른 분들이었다면 참 힘든 시간을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는 제가 아닌 선생님이 워낙 훌륭한 분이셔서 정말로 그런 아주 사소한 부딪힘조차 없이 진짜 그 시간을 너무나 행복하게 따뜻하게 서로 배려하고 굳이 뭐 당신을 위해서 이걸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맞으면서 잘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둘이 하는 여행도 이렇게 특히나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을 선생님이 더 깊이 다른 눈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고민하게 되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스승이자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과 하는 여행은 이렇게 더 많은 어떤 경험을 선물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기도 했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좋은 여행을 같이 하는 친구는 또 어떤 캐릭터를 가져야 되는지? 저는 일단 좋은 여행가의 첫 번째 조건은 저도 참 잘 못하는 건데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열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살다가 낯선 곳으로 갔기 때문에 항상 익숙한 걸 그리워하게 되고 그 살아온 방식에 기반해서 비교하고 평가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여긴 왜 이래? 우리나라 음식은 안 그런데 여기 음식은 왜 이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입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온갖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하나 우리 살아온 삶의 방식에 기반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그 여행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걸 가르쳐줬던 친구가 있었어요. 영국인 친구인데 에임이라는 친구였어요. 제가 라오스를 여행할 때였는데 이 19살 난 친구였는데 유럽의 많은 친구들은 대학 입학 허가서를 얻어놓고 대학을 바로 안 들어가고 1년간 여행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에임이라는 친구도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걔는 19살이었고 전 34살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마음이 되게 잘 맞아서 한 달을 넘게 같은 방을 쓰면서 같이 다녔는데 라오스에서 어느 날 우리가 무슨 유적지를 보러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근데 왕복 6시간이 걸리는 거리여서 빨리 버스를 타고 가서 유적을 보고 그날 돌아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버스가 아무리 기다려도 여기 버스가 와 있는데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버스 앞으로 계속 달려가서 운전기사를 찾으면서 언제 출발하냐? 그러면 운전기사가 웃으면서 조금만 기다리래요. 30분 있다 또 가서 언제 출발하냐?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거를 2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버스를. 알고 봤더니 그 버스는 사람이 다 차야 출발하는 차였던 거였어요. 이거는 한국적 상황에서 너무
다른 거잖아요. 예, 근데 예. 그 2시간 동안 저는 막 짜증을 내면서 초조해하면서 계속 발을 구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기사한테 막 짜증도 내고 도대체 언제 가는데요?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에이미라는 친구는 그 2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냐면은 에이미가 바닥에 누워갖고 배낭을 깔고 계속 책을 보는 거예요. 계속 책을 보다가 저를 보다 못했는지 남희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불안해 죽겠네 막 이랬더니 에이미가 남희 너 라오스 PDR의 약자가 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 라오스의 국명이 라오스 PDR인데 네. 뭘 것 같아요? PDR? People's Democratic Republic에서 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예. 약자예요. 예, 라오스의 예. 공식 명칭이. 그래서 네. 제가 걔한테 그거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약자잖아. 그랬더니 걔가 묻더니 에이 그거는 공식적인 거고 라오스 PDR의 PDR은 Please don't rush. 서두르지 마.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을 파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에이미는 19살이었고요. 저는 걔보다 밥을 먹었어도 밥그릇 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14년을 더 살았는데 15년을. 게다가 에이미는 많은 면에서 우리보다 더 발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19살짜리는 아시아에는 아시아의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있고 아시아의 삶의 방식이 있어 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자기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저는 네, 그 2시간을 거의 안절부절 못하고 오가면서 짜증을 막 내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이미와의 그 만남 이후에 굉장히 많은 또 반성을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하지만 또 반성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반성을 막 하면서 정말 좋은 여행, 즐거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과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려는 이 내 마음의 그 잣대를 버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그때 에이미에게 배운 거였어요. 네. 이렇게 여행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보고 싶은 분들을 보고 싶을 때 네.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사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말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족이나 친구들. 네. 여행을 할 때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늘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가족에게는 항상 미안함이 좀 많이 남아있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남다른 면이 있으셨어요. 한국의 다른 부모님들보다 조금 더 개방적이었다고 할까? 그래서 제가 다니던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아마 평범한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이라면 많이 말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거 꼭 해야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해야 되겠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나의 행복이 아니냐고, 내가 행복해지는 삶을 원하는 게 부모님이 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난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싶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특히 엄마가 그래 그러면은 잘 해봐라, 조심하고. 그런데 사실 제가 여행을 떠나면 저희 엄마는 단 하룻밤도 편한 잠을 못 주무세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야지 아유 이제 남이가 왔으니 발 뻗고 잠을 좀 잘 수 있겠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평범한 대한민국의 부모님인데 그런데 제가 이걸 하고 싶다고 했고 이게 저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이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을 때 그 결정을 믿어주고 지원해 주시고 한 번도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제가 가는 길에 대해서 전폭적인 그 지원을 마음으로, 돈은 없으셔서 물질적인 지원은 못 해주시고 마음으로 지원을 해주시면서 정말 뜨겁게 응원하면서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가족들하고도 혹시 같이 여행을 한 기억들이 좀 있으세요? 네, 엄마 아빠 모시고는 사실 국내는 저희가 가족들끼리 굉장히 많이 다니는 편인데 외국은 부모님 모시고는 딱 한 번, 스페인에 제가 있을 때 어학연수 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오셔서 스페인 여행 한 번 같이 했었어요. 그때 가장 좀 생각이 아주 깊었던 어떤 추억이 있었다면? 일단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정말 너무나 빼어난 감수성을 가지고 저보다 더 훌륭한 여행가의 자질을 가진 분이셨더라고요. 정말 비교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감사히 받아들이고 음식도 다 맛있게 드시고 정말 너무나 깨어 있으면서 그 주어진 시간을 너무 행복해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를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했었고 반면에 아빠를 보면서는 아빠는 일단 대한민국 남자시구나 느꼈던 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밖에 나가서 되게 맛있는 음식을 막 먹고 빠에야를 신나게 먹고 들어왔는데 아빠 때문에 사발면을 끓여야 하는 다시 숙소에서 네.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제 아빠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네. 아빠와는 이제 두 번 다시 같이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지금 그래서 제 남은 소망 중에 하나는 엄마가 건강할 때 엄마와 더 많은 여행을 해야겠다. 그동안 늘 혼자 다녔는데 네. 제가 본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엄마에게도 좀 더 보여드리고 싶다는 새로운 어떤 욕심이 하나 생겼어요. 가기 전에 여행하는 지역에 대해 공부해야 되죠. 책과 영화와 뭐 음악, 다양한 방식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엔 처음에 도착하는 도시에 항상 낮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첫 도시에 숙박할 곳에 숙소를 예약해 놓는데 그거를 여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으로 예약을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미토리, 여럿이 같은 방을 쓰는 곳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친구도 사귀고 그래서 다음 도시로 혼자 떠나기 불안하다면 함께 사귄 친구와 일정을 맞춰서 떠난다든지 또 그 도시에서 막 올라온 친구에게서 최신 여행 정보를 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며칠을 보내면서 여행을 시작할 때의 긴장감을 풀어가는 방식을 쓰거든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를 여행할 때 사파리라는 그러니까 찝차를 타고 야생동물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여행을 4박 5일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오후에 저희 찝차가 13마리의 기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3마리의 새끼 기린과 어른 기린까지 다 그 기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저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지? 왜 여기 와 있지? 하는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던 순간이 있었는데 지구의 주인이 절대 인간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고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기린이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베스트 컷으로 남아있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으로 김 작가님한테 여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여행이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그 생각의 성을 벗어나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행은 사실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도 질문을 해보지 않았던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을 의심하게 되고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우리 안에 숨어있던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던 문이 열리고 제 마음속 깊이 아직까지 누구도 건드려 본 적이 없는 어떤 마음의 현이 울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런 한 번의 만남이 찾아온다면 그 여행은 너무나 훌륭한 최고의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만남 자체가 새로운 것과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과의 만남이라는 게 결국 여행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이 성을 조금씩 균열시키고 구멍을 내고 무너뜨리고 해서 우리의 세계를 조금씩 더 넓혀가게 만드는 거, 경계가 없는 세상을 정말 우리 안에서부터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여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렇게 작가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여행을 또 이렇게 다르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참 많은 나라를 많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그냥 혼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책으로 이걸 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책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많이 기원을 하고, 또 앞으로 여행도 아주 안전하게 재밌게 많이 하시고요. 이제 다음에 또 많은 이제 여행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도 생각해 주시면서 네, 네, 꼭 다음에 또 한번 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